여러분, 시장이 달아오른다. 그 단서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미국에 있습니다. 두 달 새 나스닥 종합지수 상승률을 보세요. 24.26%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폭등이죠. 두 달 새입니다. 두 달 새.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10월 전에 이 깜짝 반등이 있을 거라는 김영희 교수의 이야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 과정의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9월 21일 날 9월 21일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 27일 이후에 거의 두 달 동안의 공백이 있잖아요. 물론 8월에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에 대한 어떤 논쟁이나 또 금리 때문에 시장의 변화나 이것은 잠깐 동안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오를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24.26%가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시장이 달아오른단 말이 전혀 틀리지 않고요. 여러분과 계속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현실화가 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 종합지수는 0.62%가 올랐어요. 80.86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3,128.05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 6월 16일에 보면 만까지 떨어질 뿐 만 밑으로도 떨어질 뿐 봤거든요. 1565.14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비해 보면 13,128.05라는 숫자는 2,506.2.91이라는 게 상승을 했어요. 26.46%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16일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했죠. 우상향. 두 달 새 폭등했단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두 달 새 폭등했단 말이. 실제로도 폭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달 새. 그만큼 말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두 달 새 여기도 14.36%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29,653.29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요 0.4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51.39가 상승을 해서 33,912.44로 마감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최저치 대비 가까운 최저치 6월 17일 대비해 보면 4,295.12가 상승한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4.36%가 폭등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달아오르는 거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달아오르는 데는요 많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을 지났다 이거죠. 지난 6월에 9.1%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요. 지금 7월에 8.5%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제 우리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점점 늘리면서 긍정의 어떤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다가 주고 있는 거죠. 시장에다가. 그래서 시장이 지금 달아오르는 듯 지금 보입니다. 실전 투자자들도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나 혹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제는 많이 거둬두려는 모양새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자고요. 저는 진짜 잘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폭스 비즈니스에서 이야기한 것이 확실히 제 마음을 탁 걸리게 만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폭스 비즈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일지 몰라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 여건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의 제약은 분명히 주고 있는 거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전쟁의 강도는 절대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지금 곡물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언제 어느 때 중단될지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유가는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태가 커지면요. 이게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과거에 말입니다. 우리가 0% 물가 심지어는 1%나 1.5%의 물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시장이 지금 달아오르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말입니다. 고용 동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어떤 큰 흐름은 보기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게 정답일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지표들이 말입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지표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말입니다. 염두에 둬야 되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폭스 비즈니스가 이야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났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수반한다. 이것은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고통을 수반한다는 게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한계 차주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요.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8월에 발작 내지는 9월에까지 이 발작이 9월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4분기로 가면 갈수록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까지 많은 지표들이 거기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 침체라는 단어도 꼭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이 미국 시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테슬라만 하더라도 쭉 떨어졌다가 다시 천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사업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거든요. 저는 이런 일각의 시각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